자, 이 작품은 이제 우리가 2단원에서 배우게 될 마지막 작품인데요. 청꽃이라는 제목을 가진 수필이에요, 수필. 자, 우리 수필은 사실 굉장히 러프한 글이다라고 했었죠. 수필은 보통 이제 자신의 경험에서 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걸 좀 전달하는 거죠. 또 수필은 글쓴이가 직접 한 체험, 경험에서 어떤 내적인 바늘, 즉 교훈을 전달하는 문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과연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표현해내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죠. 일단 수필은 자신의 경험을 깊게 생각하고, 즉 사색적이죠. 이걸 바탕으로 뭔가 어떤 교훈을 준다라는 점에서 사색적, 교훈적 성격은 늘 따라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제목을 보니까요. 총, 꽃, 시예요. 뭔가 서로 관련이 없는 듯한 단어를 나열시킴으로써 뭔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죠. 총하고 꽃하고 시가 어땠다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유럽의 한 도시가 충격에 빠졌다. 테러였다. 130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죽은 자들의 아픔과 산자의 슬픔이 온 세계를 뒤덮였다. 며칠 후 유럽의 방송 매체 르프티 주널이 올린 동영상이 떴다. 비통과 절망에 빠진 도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꽃다발과 촛불이 가득 놓인 광장에서 이민자인 아빠 앙겔과 아들 브랑동이 대화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었다라고 해서 지금 시작 부분에 어떤 영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즉, 이 글쓴이 필자는요. 방송 영상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소재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봤더니 유럽에서 있었던 어떤 테러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순진하게만 보이는 어린 아들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테러를 피해 이사갈 걱정까지 한다. 그러자 아버지가 따스한 표정으로 그에게 말한다.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집은 옮기지 않아도 된단다. 프랑스가 우리 집이야. 라고 했더니 애가 그렇지만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빠. 나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단다. 나쁜 사람들은 총이 있고 우리를 쏠 수도 있어요. 나쁘고 총이 있으니까요. 라고 아기가 말을 하는 거죠. 아기가 그 테러에 굉장히 놀랐나 봐요. 그렇죠? 자, 아기가 말한 이 총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떤 폭력적인 살상 무기인 거죠. 자, 폭력적이고 굉장히 지배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는 이제 이거에 되게 겁을 먹었나 봐요. 그렇죠? 봐봐, 그들은 총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꽃이 있잖니라고 애기 입장에서 아빠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자, 아빠는 지금 꽃 얘기를 갑자기 해요. 즉 꽃이라는 건 어떤 평화로운 곳에서 피어나는 굉장히 연약한 어떤 존재인데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꿈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총과 꽃이 우리 시작 부분에 이야기가 좀 제목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조적인 느낌을 가진 지금 단어를 병치함으로써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렇죠? 그들은 우리들을 하고 사람들이 놓아둔 저 꽃들이 보이지 총에 맞서 싸우기 위한 거란다라고 아빠는 설명을 해주고 있죠. 꽃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요? 그렇고 말고 촛불도요? 라고 지금 물어보죠. 지금 테러가 이제 있는 곳 근처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조문의 뜻을 표하는 꽃을 놓고 촛불을 피우잖아요. 즉 이 촛불 역시 어떤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추모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아빠가 말을 하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뭔가 의아했다라는 거죠. 자, 꽃이 우리를 지켜주고 촛불이 떠나간 이들을 잊지 않게 해준다는 말에 브람동 아이죠. 비로소 안심한 듯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이 인간관계에는 엄청난 비약이 존재한다. 꽃이 총을 이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꽃을 바치고 꽃을 바친 사람이 저렇게 많으니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될 거라는 비약이라고 글쓴이 사실 이게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말이 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 글쓴이가 이 부분에서 비약이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의 말에는 어떤 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약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라서 순진한 탓일까 아니면 어린아이기에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브랑동은 이 비약을 가뿐히 넘어선다. 정말 이 야만의 시대에 꽃이 과연 총을 이길 수 있는가? 라고 지금 이 필자는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만 약간 의아한 거겠죠? 한마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저 힘없는 꽃이 힘이 강한 그 총을 이길 수 있을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이 문제 제기는 곧 이 작품의 주제의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기인 거죠. 다음 그 답을 시에게 묻는다고 시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시예요.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이 꽃씨는 우리가 앞에 나왔던 꽃과 결을 같이 하겠죠. 즉 어떤 연약한 존재, 살아있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꽃씨를 받고 있대요. 방공호 위에 어쩌다 된 채송화 꽃씨를 가지신다. 방공호라는 거는 우리 전쟁이 나면 이렇게 숨는 곳을 말을 하잖아요. 즉 방공호를 통해서 이 시의 상황이 전쟁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굉장히 뭔가 폭력적이고 어떤 죽음, 파괴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어쩌다 된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대요. 자, 할머니가 그 꽃인데 그 중에서도 채송화 꽃이었나 봐. 그치? 코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질 않고 자 방공은 어쨌든 이곳으로 피해야지 살 수 있는 건데 할머니는 아예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았대요. 즉 어떤 전쟁이 주는 모든 것을 좀 부정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딴 거 필요 없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말이 숫제 적어지신 할머니는 그저 노였대요. 자 할머니가 노였다. 즉 화가 나는 이유는 뭐겠어? 그쵸. 이러한 어떤 상황에 대한 화라고 볼 수 있어요. 전쟁에 대한 분노, 노여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윗대가리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쟁을 일으킨 어떤 사람들 그리고 전쟁의 폭력성에 대한 분노라고 볼 수 있겠죠. 할머니는 화가 많이 나 있었대요. 자 그러면서 할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한 듯한 이렇게 효과를 주고 있어요. 자 할머니의 대화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뭔가 직접 합법으로 제시하니까 좀 더 실감나죠. 할머니가 진짜 말하는 거 같잖아요.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꼴 저런 꼴 다 안 봤을 텐데 라고 할머니는 한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뭐하러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이런 지경까지 보고 있나라는 어떤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라고 했더니 화자가 대답을 하네요.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이세요 라고 말하는데 싸가지가 없죠. 그쵸? 자 보니까요 이 화자는요 굉장히 전쟁 앞에서 무기력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뭐 어떡해요 이미 났는데 라고 좀 어느 정도는 수능적 태도를 좀 지니고 있는 거죠. 숫제 말이 적어주신 할머니의 노여움은 풀 수는 없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라고 또 문장 반복하네요. 이제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데도 지금 어떤 파괴 상황이겠죠. 파괴 상황, 절망적 상황이겠지. 그러니까 정말 전쟁이 이렇게 지속되다가는 지구가 다 사라질 것 같은 거야. 지금 막 러시아가 핵 쏜다 어쩐다 말도 많잖아요. 할머니는 역시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털으시리라라고 해서 할머니는 사는 내내 그 꽃씨, 즉 어떤 생명력을 가진 존재, 어떤 희망을 가진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할머니가 꽃씨를 받는 이 행동은요, 당장에는 어떤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어떤 전쟁의 폭력성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과 완전 대비되는 소재잖아요. 최승화 꽃씨가 전쟁의 폭력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떤 이 작은 여린 이러한 존재를 놓지 않겠다는 희망을 가지는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왜 전쟁통에 이런 행동을 하시나 전쟁에 대한 비판의 의지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려는 그런 마음이 담아있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앞에서 말했던 우리 아들과 그 아빠의 그런 대화 장면과 연관되는 시를 하나 본 거죠. 자, 이어서 수필 이어서 볼게요. 평양이 고향인 시인 박남수. 이 작품은 1951년 월남한 그가 피난민의 생활을 갈매기의 생태에 비겨 그려낸 갈매기 소묘라는 시집에 실려 있다. 그러니까 이 시인도 난민이었던 셈이다. 즉 난민이란 거 여러분 전쟁 난민 말하는 거죠. 앞서 나왔던 불황동, 그쵸? 앙겔 이 사람들도 그 방송 영상에 나온 그 부자죠. 아빠와 아들도
그 난민이었던 거잖아요. 테러의 난민. 마침 이 시의 화자도 불황동처럼 어린이다. 그렇죠? 화자는 어린이로 설정이 되어 있죠. 한데 이 어린 소주가 그건데 전쟁터의 할머니는 노여우시기만 하다. 진작 죽지 못해 목불골 다 보고 산다고 저간에 숨겨진 사연이야 짐작할 수밖에 없다. 이웃들이 학살당하는 걸 봤는지도 당신 아들이 먼저 저 세상에 갔는지도 전쟁통에 세상이 바뀌면 위아래도 없고 경호도 사라져 억울한 해코지를 당했는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지금 피해자가 추측하는 거예요. 진짜 그랬다는 건 아니고 피해자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어쨌든 전쟁이 만들어낸 모든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이 먼저 죽었든 이웃들이 이렇게 막 학살을 당했든 이런 약간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저렇듯 할머니는 분에 겨워 말수조차 줄어들었고 이제 당신 목숨은 상관조차 않으신다. 방공호에 아예 들어오시지도 않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하찮은 채송아, 그것도 어쩌다 핀 채송아, 자잘하게 이를 데 없이 거두기 힘들고 짜증만 잔뜩 나는 그 채송아 꽃씨를 손수 받으시는 것이다. 채송아라 혹시 동요 꽃밭에서를 기억하는가? 라고 해서 이번에는 시에서 동요로 지금 넘어오고 있죠. 자, 동요 내용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우리 한 번쯤 다 들어봤잖아. 그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 그렇죠. 자, 이것도 마침 시대가 비슷한가 봐요. 맑고 밝게 즐겨 불렀던 노래지만 사실 이 노래는 스승의 은혜로 유명한 권길상 선생이 1953년 피란 시절에 작곡한 것이다. 피란 시절 그 난리통에 아빠는 뭐하러 꽃밭을 만들었을고 놀랄만 하지 않을까? 전쟁통에 할머니는 채송화 씨를 거두고 아빠는 그걸 심었다는 말이다. 게다가 그걸 박난수는 시로 남기고 권길상은 노래로 만들었단 말이다. 혹여나 아빠와 할머니가 키웠던 채송화가 나는 아니었을까? 채송화 꽃씨는 내 자식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아빠와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운 그 채송화, 즉 어떤 소중한 대상인 거죠. 근데 그거는 그냥 꽃씨 자체가 아니라 즉 어떤 나의 자식 세대, 즉 미래의 어떤 후손일 거라는 거죠. 즉 희망이자 미래 세대를 의미한다라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희망을 꿈꿨던 거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 덕에 지금 우리가 꽃밭에서 시와 노래를 즐기며 살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자, 우리는 이제 후손들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 전쟁통에도 꽃은 피었고 사람들은 꽃을 키웠다. 채송화 꽃밭은 환상이나 낭만이 아닌 실제 세계였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이든 상상이든 그게 무슨 대수랴. 중요한 것은 군화자국, 즉 폭력성이죠. 옆에 꽃들을 피우고 총자루에 폭력성이죠. 꽃을 매며 촉구 역시 폭력성이죠. 꽃을 꽂는 일 아니겠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뭐가 중요해? 즉 어떤 폭력적인 것 옆에 피어나는 이런 희망이라는 거죠. 총, 즉 강하고 어떤 폭력을 상징하는 그 총을 이기는 꽃, 즉 연약하고 부드러운 힘이라는 거죠. 이런 게 있을 것이다라는 거야. 현실의 장면 하나, 거장 마크 리브의 사진 꽃을 든 여인을 찾아보라. 이번에 이제 현실을 포착한 사진인 거죠. 1967년 10월 21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펜타곤 앞에서 베트남전 반대 시위가 열렸다. 차검까지 되어 있는 군인들의 총 앞으로 꽃무냥 옷차림에 중간 이름까지 장미꽃은 잔 로즈 캐즈미어라는 17세 여고생이 꽃 한 송이를 들고 다가선다. 총을 든 군인보다 꽃을 든 여인이 더 강하다. 왜? 당당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즉 강함보다 더 강한 어떤 부드러움이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상상의 장면 하나를 보세요. 자, 봐봐. 위에는 실제 장면이야. 왜냐하면 사진이니까요. 자, 두 번째는요. 상상의 장면. 이번에는 그림이래요. 그림. 자, 무슨 그림인가 봤더니 척추 결핵을 앓아 하반신 마비 중증 장애로 초등학교 1학년 이후 40년간 바깥 외출도 못한 채 쪽방에 누워 지내면서 왼손 하나만으로 아니 피와 땀으로 한 점 한 점 찍어낸 그림. 즉 엄청 노력해서 지금 그려낸 그림인 거죠. 아름다운 작가의 눈물겨운 그림. 보기만 해도 마음이 열리고 미소가 번져 나오는 그림이다. 평시보다 더 평화로운 전장의 폐에 심장보다 더 붉은 저 빛나는 꽃 한 송이라고 해서 어떤 전쟁통에서 보이는 여리지만 희망 그리고 순수한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 꽃을 든 저 꼬마는 의심도 두려움도 없다. 순수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정리하는 거죠. 총은 꽃을 이기지 못한다. 즉 아무리 강한 것이어도 부드러움 앞에선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총이 이기면 사람이 죽는다. 더 큰 총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거친 남성, 어른의 폭력, 주류의 횡포에 맞서는, 즉 여러분 이거 보세요. 거친 남성, 어른의 폭력, 주류의 횡포 이런 것들은 다 엄청 강한 존재인 거죠. 강한 존재. 근데 그것에 맞서는 것은 늘 여성, 아이, 장애돼요. 아, 이런 것들은 되게 어떤 부드러운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겉으로 보기엔 연약하고 부드러운 존재. 아픈 자만이 아픔을 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고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자,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즉 이게 바로 주제의식이겠죠. 그러므로 꽃이 총을 이긴다. 그리고 그런 꽃은 시를 담고자 한다. 시는 지배의 언어에 자기 도취를 일깨우는 변방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시라는 건 역시 뭐다라는 거야? 시도 약한 것, 작은 것, 부드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류가 아닌 변방의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총에 맞서는 꽃, 그리고 이건 시와 마찬가지야. 이런 느낌인 거죠. 제목을 정리하면은 총과 꽃은 완전히 대비되는 존재인 거고요. 꽃과 시는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대응 관계고요. 얘는 대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지금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죠. 어쨌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주제의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작품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박남수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라는 시고요. 두 번째는 동요가 하나 나왔죠. 꽃밭에서라는. 세 번째는 사진이 한 장 있었고요. 네 번째는 그림이 하나 있었죠. 아, 네. 이 앞서서 가장 처음에는 뭐가 있었어? 그렇지. 가장 처음에는 방송 영상이 있었죠. 이제 이렇게 한 가지 내리면 좋겠다. 그렇죠? 자, 1번 방송 영상. 자, 이 5가지의 지금 어떤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화자는 지금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 폭력만이 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수필이니까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좀 가볍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 못한 부분 있으면 정리해보고요. 뒤에 학습 활동 한번 채워봅시다.